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 중 10%가 바로 음주운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 같은 경우는 결국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음주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이후에 실제로 술을 판 음식점 업주를 오히려 검거를 하는 등 정말로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지금 너무 과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니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강화, 과연 어떻게 변경됐을까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속 강화입니다. 기존에 저녁 시간에 주로 단속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불시에 단속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출근 시간과 낮 시간의 단속을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뒀습니다. 또한 20분에서 30분 단위로 이동식 단속을 확대함으로써 어느 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지를 알 수 없게끔 이동식 단속을 확대한다라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 역시나 강화되는데요. 기존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을 함께 다뤘었는데요. 기존의 조항에서는 이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방안에서는 사망 교통사고 발생 시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웠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련해서 0.1% 이상에서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법정형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하겠다라고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죄질과 사망자 수에 따라서 최대 7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로 이 조항인데요. 위험운전 치사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내면 특정 범죄자 가중처벌법상 이 위험운전 치사상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다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존에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대형 사고를 냈을 경우에만 적용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그 내용을 더욱더 강화한 것이고요. 이 밖에도 그 내용들을 변경된 방안들을 좀 살펴보면요. 상습법과 관련해서는 차량 몰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에 5회 이상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현장에서 즉시 이 차를 몰수하도록 기준을 강화를 했고요. 동승자 처벌 기준 같은 경우도 강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동승자가 많이 취했거나 아니면 운전을 부추긴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변경된 방안에서 음주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키를 제공한 자, 그리고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 또는 공모한 동승자, 직장 내에서 자신을 지휘하거나 감독을 받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매한 업주, 그리고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지역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매한 업주 또한 입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음주 상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가든 아니건 간에 그걸 지켜본 사람이나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은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 강화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동승자는 물론이거니와 직장 상사, 심지어 술을 파는 사람까지도 앞으로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동승자를 처벌하는 이런 기준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주류 판매자, 차량 제공자에 대한 처벌, 미국, 일본, 그리고 핀란드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술을 판 업주나 직장 상사, 사실 말리긴 했어도 음주운전을 해버린다면 그들이 무슨 죄인가요? 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너도 나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팝콘 경제였습니다.